메이크 IT 해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이쪽 업계의 IT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쪽에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좌장님도 얘기하시고 오토데스크 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바타를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제 아바타에 관련된 내용들의 얘기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오신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게,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만의 이슈가 아니고, 그리고 제작자만의 이슈가 아니고 하드웨어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게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단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 보면 실제 영화를 제작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 영화에 들어가는 액터들, 배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시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지금 장치산업 아까 얘기하셨듯이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장치산업과 CPU나 아니면 실제로 시스템의 성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은 총 집합된 게 사실은 아바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서로 애니메이션 영역도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영역, VFX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르긴 하겠죠. 이제 단적인 예로 아바타는 실제로는 그 애니메이션이 거의 90% 이상이 들어간 제작물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는 게 기존에 컴퓨터 앞에서만 구현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프리비주얼을 통해 가지고 이모션 캡처라는 부분을 이끌어내면서 애니메이션과 실제 액터들 간의 관계 부분을 실제로 감정 단계까지 끌어낸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기술을 보면서 오토데스크 쪽에 있는 마야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제 모션 빌더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됐지만,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는 거고, 사실 이 아바타라는 영화 안에는 사실 엄청난 R&D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림웍스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많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기 하드웨어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제작 업체도 있지만, 저런 R&D 영역에서 어떻게 저희가 경쟁력 있게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바타라는 그 제작 자체는 이미 기술이 그만큼 진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입장에서는 저 진보된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저 진보된 기술은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고, 저 상태에서 좀 더 진보될 수 있는 더 앞서 나가는 기술을 사실은 R&D 주제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제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바타처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저희한테는 주제가 아니고, 그 이후의 기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로 많이 IT 쪽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모바일에 관련된 이슈지만, 사실은 실제로 증강현실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저 증강현실도 어찌 보면 아바타를 보시고 저걸 보게 되면 사실은 향후의 미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또 어떻게 바뀌겠죠. 그래서 아바타를 가지고 그쪽의 어떤 기술들을 쫓아가는 어떤 주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환경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는 콘텐츠, VFX나 애니메이션 또는 일반 인더스트리 산업에 대한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슈라면, 향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것에 많은 투자와 그 다음에 기술들에 대한 접목들을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증강현실에 관련된 것도 실제 저희 프로덕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입체 애니메이션이 처음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입체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3D 애니메이션이 시작된 것이 2008년도에 개봉을 한 게 최초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마야에다가 입체 기능을 넣은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한 게 2007년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 출시한 거를 가지고 2008년부터 폴라 익스프레스요. 예. 그게 이제 최초의 애니메이션이 3D로 상업화로 최초로 성공한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자체가 2008년작이고, 그 다음에 2007년인가 6년부터 저희가 입체를 넣은 기술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방금 보신 그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저런 기술들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기반 기술이죠, 소프트웨어. 그렇다면 업계나 하드웨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저 기술을 가지고 모바일 업계 또는 지금 워크스테이션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홀로그램에 관련된 이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입체라는 지금 현재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늦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관점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이미 2008년에 저희가 먼저 끌고 나갔어야 될 시장을 어찌 보면 이제 2010년 돼서 어찌 보면 아바타가 뜸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늦어진 어떤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논의해야 될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가 오토데스크가 바라보는 건 글로벌에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그 기술, IT 기술과 이제 접목되는 부분의 가장 핵심 부분의 또 하나가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요즘 가장 큰 이슈 사항입니다. 그 클라우드의 이슈 사항의 핵심에는 사실 여기 두 업체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 사실 다른 저희가 이제 원래 설계와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다 보니 이제 여기는 이제 마야나 맥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오토캐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는 제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좋은 퍼포먼스와 아까 렌더 얘기하셨는데 렌더 같은 이슈들이 풀릴 수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렌더팜이 이런 문제고 뭐 렌더 이슈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갈 수 있는 기술들을 HP나 인텔이 이제 전 세계를 주도를 하고 계시고 하드웨어적으로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단순하게 써라가 아니라 여기 있는 유저분들이나 패널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이 부분이 좀 다른 글로벌 컨트리들보다 좀 더 저희가 앞서 나갈 수 있게 서로 협력 관계와 유대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아바타는 지금 현재 그 워터, 그러니까 물에서 그 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물 파티클 멋진 세븐시에서도 보여주셨는데 그 파티클 기술들도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기술일 수 있지만 그거에 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는 제작하시는 분들이 애를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벤더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R&D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바타를 하면서도 성공했던 이유의 가장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션 빌더의 개발 툴킷, API와 같은 이런 개발 툴킷을 제공을 해서 그 회사에서 스스로 그 만들어서 그 아바타라는 걸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는 좀 하나의 제품이 좋고 저희 툴이 좋고가 아니라 제작하시는 분들이 좀 더 효율성 있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깊은 기술들을 제공을 해주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웹 기반에서 클라우드로 렌더링을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일부에 이어져서 계속 그 광고성 멘트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사실 뭐 앞서 그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예들을 보면 이미 시장에서 그 선두적인 그 입장에 있는 업체들 아까 디즈니도 보여주셨고 지금 뭐 아바타 영화 제작까지 보셔줬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 입체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뭐 증강현실도 나올 것이고 또 나가서 또 홀로그램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콘텐츠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디즈니나 뭐 픽사 이런 데까지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여기 디지털 아이디어나 뭐 3G가처럼 전 그 대형화를 좀 추구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이제 그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갖다 강구하기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 디지털 아이디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조그만 세 개의 회사를 갖다가 합치셔가지고 이제 대형화 작업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시면서 그 가장 그 직면했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회사가 각각의 한 30대 정도, 20대에서 30대 정도 랜더팜을 가지고 그리고 한 20에서 50테라 정도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각각 운영을 하던 그런 그 워크그룹 단위의 스튜디오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게 30명 단위의 스튜디오가 합치니까 100명이 되지 않습니까? 100명이 되는데 문제는 1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바꿨던 거는 이 100명의 작업자가 이게 동시에 접속해서 견뎌낼 수 있고 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기존에 작업하던 방식을 보면 기가 파일 하나를 다운을 받으면 한 몇 분 걸려요. 중간에 이제 서버린 경우가 굉장히 저가의 그 스위치를 쓰다 보니까 죽어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작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라는 것들은 굉장히 적자성들 자체를 가지고 발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뭐가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짜증도 나고 잘 일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이 세 개의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전부 해체하고 전체 이 작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 부분은 아주 고속화되는 네트워킹 기반 백본을 새로 구축을 하는 상태이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랜더팜들을 하나씩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백본 위에다가 다시 굉장히 큰 형태의 분산 I/O가 가능한 공유 스토리지도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든 상태고요. 그 세 개를 이제 근간 인프라로 이제 구축을 해서 바뀌어 나가는 상태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작업 패턴이 완전히 바뀌더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보관용의 스토리지가 아니라 아까 워크셋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커다란 100테라, 200테라 정도의 공유 공간 자체가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작은 인프라 20, 30명의 단위로서는 사실은 30명이 초과하는 순간 그 공통의 작업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병목이 걸려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었고요.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할 시스템 엔지니어가 없거나 한 명이거나 한두 명 정도이거나 그나마 좀 이제 이게 좀 관심이 있으신 사장님이나 뭐 어떤 좀 중견분들 중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셔서 그나마 봐주던 그런 좀 약한 지원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이 대규모화하는 시점에서 개거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걸 좀 HP나 오토데스크한테 죄송하지만 이걸 전적으로 이렇게 이미 드림웍스나 뭐 다른 좋은 데서 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저희가 이제 대규모화하는 시점에서 자본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써버린다면 다른 걸 할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속도로를 구축하더라도 이미 구축된 고속도로나 뭐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외부에서 아주 고가로 사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좋은 엔지니어들이 가서 부품을 사서 다시 길을 닦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크게 변화했던 것들은 이제 인프라가 바뀌면서 작업의 패턴들이 협업할 수 있는 작업 패턴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엔지니어 팀, IT 팀, 이건 또 이제 뭐 물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흩날리게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뭐 폭포 장면을 어떻게 뭐 더 리얼하게 표시할 것인가, 이런 R&D를 구축하는, 예를 들면 그런 플러그인을 만드는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르게 별도의 어떤 좋은 IT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 그룹들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그룹들을 모아내고 이렇게 그 그룹들이 공통의 과제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 자체가 사실은 올해 대부분을 썼던 과정입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각각의 출신 성분과 이해 요구가 달랐던 그 엔지니어 그룹과 그다음에 아트 디자이너,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접점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프라에 적응하고 하는 과정들, 그런 실험들이 가장 상당 부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